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다은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경자년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에 이어질 전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의 연장선으로 부동산 세금 강화에 나서기로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요.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16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12.16 부동산 대책도 반영돼 있습니다. 우선 양도세 감면 혜택의 조건이 강화된다고 하죠. 양도소득세,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이 양도소득세와 함께 주택 임대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순천 한국부동산 허영실 공인중개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관련 내용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사고, 부동산 경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전화 759개 7000번, 753국에 9911번, 753국에 9922번, 석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630kHz, FM 95.7MHz로 방송되고 있는 KBS 순천 방송 라디오 상담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건강 상담으로 진행되며 목요일에는 한방 상담, 금요일에는 생활 경제 상담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친절한 상담과 함께하는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 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허영실 공인중개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주택 임대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사님, 일단 올해 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가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작년 말 12.16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정부에서 발표하게 되었죠. 네. 그 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이렇게 돌아선 것 같고요. 오늘 뭐 신문을 봐도 안정화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2.16 부동산 대책은 8.2 부동산 대책과 함께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추가로 제재한 정책이어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함께 상당히 지금 과잉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뭐 두세 군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잉 공급. 오늘은 근데 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양도소득세가 어떤 건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8.2 부동산 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작년 4월 1일부터 특히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를 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계산을 해보고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팔 때 그 차익이 있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그건 매해 바뀌니까 한참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네, 이제 수입이 있는 곳에는 이제 반드시 소득세가 있고요. 네. 또 재산이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또 보유세가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익이 없을 때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억울할 것까지도 없고요. 네.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도 어떤 점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예, 이제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조정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구역 같은 경우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세제가 강화되었는데요. 중요한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 1월부터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상당히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소유자도 1세대 1주택자라면 거주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1년에 8%씩 해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축소가 되었는데 2020년 1월 양도분부터는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1년에 8%가 아니라 2%씩 그것도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80%까지 공제받았던 것을 30%까지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다른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상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실거래가가 9억 원이 초과되는 상가주택의 경우 이렇게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 부분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까지는 상가보다 주택 연면적이 1%만 넘어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과 함께 또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택을 양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또 상가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내년까지는 잘 따져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올해부터는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분들은 2년이라는 거주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 범위가 그러면 9억 원부터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양도 차익이 있는 데는 네. 이제 양도소득세가 반드시 부과가 되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9억 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또한 파리부동산 대책으로 조정구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해야만 이렇게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이렇게 토지나 건물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지상권이나 전세권, 분양권은 물론 골프나 콘도, 회원권 등도 이렇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 중에 어떤 단계를 기준으로 자산의 양도 시기나 취득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제 거래를 할 때 양도 시기나 취득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귀속, 연도, 양도 차익,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등 과세 표준 계산 시 중요한 기준 시기가 되면 물론이고요. 네. 또 각종 비과세나 또 감면 요건 판정, 또 법령 적용의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도 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데 대금 청산 전에 혹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이렇게 거래 시기가 되고요. 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이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근데 양도 시기에 따라서 그 세금도 천차만별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날 누가 소유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루 차이라 할지라도 납부 의무자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네.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단 또 하루 차이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억울하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잔금일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 내야 될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하루 차이로 내야 할 돈이 막 많아졌다가 안 내도 되는 돈이 생겼다가 이렇게 되면 약간 너무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있잖아요. 네. 주택을 팔아서 만약에 1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네. 부동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와 하루가 모자라서 2년이 안 되는 경우 하루 차이로 2년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지만 네. 하루 차이라 할지라도 2년이 못 되면 양도 차익이 1억 원일 경우 약 1,9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요. 네. 또 만약에 이제 8년 자객농지의 경우에도 8년에서 단 하루만 모자라도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년 이상 자객농지 같은 경우 심지어는 뭐 1억, 2억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자객농지 경우 이제 1억까지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루 차이로 1억 원을 안 낼 수도 있고 또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니까 이거 잘 확인해서 계산해서 시기를 정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한데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죠? 예, 이제 양도소득세는 이제 양도 차익이 발생할 때만 부과가 되는 것인데요. 네. 이제 매매 금액에서 취득할 때 취득 금액과 취득세 등 필요재 경비를 공제하고요. 만약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거기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고 나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이제 세율을 곱하고 또 누진 공제를 하면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가 산출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래도. 그래도 복잡하죠. 네, 전문가다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주택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그럼 어떤 점을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할까요? 네, 이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세금에 대한 것도 아는 만큼 또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도 세금 부분은 조력무게로 매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계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또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준이 시기가 좀 다르기도 하네요. 이거 참 많은 내용이 있는데 꼭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허영실 공인중개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 어느 것이든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허영실 공인중개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적용될 양도소득세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0년 취득 용인빌라, 2015년 취득 광주광역시 아파트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2020년 3월쯤 용인빌라를 양도세 내고 매도하고 21년에는 광주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개정될 세법에서 1가구 1주택 보유기간이 다주택자에서 1가구가 된 시점부터 2년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적용 시기가 21년 이후 양도분부터라고 하는데 저는 2020년 용인빌라를 매도할 계획이잖아요. 그럼 2021년 전 1주택자들은 기존처럼 취득 시점으로 총 보유 시간으로 보는지 아니면 개정된 1가구가 된 시점으로부터 2년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남아있는 1주택을 이렇게 매각하게 될 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을 모두 처분한 뒤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을 취득일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1주택만 남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됩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사례자와 같이 금년에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한다면 남아있는 한 채는 1세대 1주택이 되지만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그 나머지를 다 매도한 다음에 하나만 남았을 때를 기준으로 2년을 보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냥 보유만 2년 이상 하면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먼저 2주택일 때 먼저 주택을 팔고 뒷날 팔면 뒷날 파는 주택은 세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달 전 이사를 가기 위해 주택을 구입했는데 일이 조금 복잡하게 됐습니다. 전 주인의 실수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바람에 아직도 그 집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데요. 제가 이사 비용 2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이사를 가야 하는 입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세입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입 후 한 달 만에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참고로 구입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었고 저희는 이 금액 그대로 매도하고자 합니다. 예, 이제 실무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아무리 법이 강화되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다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는 어디까지나 양도 차익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례자와 같이 양도 차익이 없이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은 뭐 금액을 좀 더 높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2억 7천만 원에 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기본공제나 필요경비 이런 걸 공제를 한다면 사실은 2억 8천에 팔아도 세금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2억 7천에 파는데 세금이 나올 리가 없죠.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지금 753국에 9,922번으로 상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저하고 통화하는 건가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좀 건물을 이렇게 파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샀다가 예. 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예. 법인적으로 그 매매를 하게 됐어요, 땅을. 예. 그랬는데, 토지예요? 네, 토지요. 예. 그거 살 때는 제가 3억 8,500을 주고 샀는데 예. 법인으로 넘길 때는 예. 법인에서 그 회계 쪽에서 얘기를 하기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넘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손해를 보고 법인으로 넘겨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3억 8,500을 주고 샀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 이런 거 보면 거의 한 4억 5천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회계법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데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법인으로 이전을 한다라도 법인으로 이전을 해도 실거래가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무실에 저희가 주는 장부 업체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아가씨 회계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샀던 금액 3억 5천, 3억 6천 정도만 네. 하기로 저는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거 법인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개인 간의 거래든 개인과 네. 법인 간의 거래든 거래 금액은 사실대로 실질적인 거래되는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난 그래서 지금 전화가 이게 되길래 지금 얼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샀지만은 제가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건물 공장을 짓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예. 법인으로 넘겨야만 혜택을 보거나 이러한 게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손해를 보고 넘기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거를.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데 꼭 법인으로 해야 뭐 손해가 안 간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대출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넘겨야 한다고 하더라고 은행에서. 그러니까 사시는 분 지금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대출하고도. 그렇죠. 저는. 사는 쪽에서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네네네네.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리고 꼭 제가 손해를 그 보면서 서류는 법인으로 팔 필요도 없죠. 저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개인이지만 저희가 법인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법인적으로 넘겨야만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남이 아닌 개인 가족 간에 이 연결될 때는 이러한 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그러면 개인한테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그냥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군요. 아니 법인 회사가 있어요. 법인 회사가 공장을 새로 져야 하는데 예. 저는 그 땅을 제가 해가지고 법인에게 임대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개인도 있고 법인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고 은행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출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땅이 개인은 따로 있고 공장은 건물 따로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말씀이구나. 부동산 토지를 매도를 하는데 매도를 안 하고 토지 위에다가 법인합 이름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이 얘기입니까? 네네네. 예. 그랬을 때는 그렇죠. 대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복잡하죠. 이제 그래서 저는 넘기는 걸로 얘기했는데 회계사무실에서는 내가 개인이지만 법인으로 넘길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만 팔아야 한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했거든요, 실은. 아닙니다. 예. 그건 네네, 다시 고맙습니다. 한번 그 자문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럼 어디로 이렇게 자문을 회계사를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거 정확한 자문을 어디로 구하면 예, 나중에 방송 끝나고 전화 예. 한번 주세요. 예. 전화를 어디로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이따 방송국으로 하시면 돼요. 물어보면 되나요? 방송국으로 해서 방송국으로? 물어보시면 네. 예. 그리고 하나만 또 매매를 할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근데 다음 상담 전화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래요? 네, 제가 지금 방송 땅이- 끝나고 바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그래요. 기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잘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759개 7000번으로 다른 상담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주택이 제가 3주택이 있습니다. 예. 그러는데 2주택은 그 매매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 처음에 1주택을 오래 팔고 다음 주택은 같은 연도에 팔아도 문제가 없는가요? 1주택을 오래 팔고 또 한 주택을 또 오래 팔고요. 같은 해에 팔게 되면요. 예. 1과세 연도에 양도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합산이 됩니다. 예, 합산.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적게 나올 것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과세 연도를 달리해서 달리해서. 예, 예를 예. 들어서 이제 1월 달이니까 작년 같으면 참 좋았는데 작년 12월 달에 하나 팔고 또 1월 예. 달에 하나 팔고 연도만 다르면 관계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구나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좀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이제 예. 양도 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예. 꼭 이렇게 뭐 자금을 융통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 차익이 크지 않다면은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허영실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택임대 문제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중개사님, 요즘에 은행 이자가 워낙 적어서 그런지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 같은 걸로 주택임대 소득을 얻으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임대 사업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초저금리 시대라고 볼 수 없고 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물론이고 지금은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규제로 인해서 주택 임대 사업도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네, 지금 또 759개 7000번으로 상담 전화가 왔는데요. 이번에는 짧게 해볼게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네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요. 예. 이제 부모님이 집을 이제 1억에 팔고 예. 2억 원짜리 집을 사고 하셔서 예. 집으로 모시고 싶어서 제가 1억을 내야 돼요. 예. 이랬을 때 저는 지금 일가구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집을 또 매도를 하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2년이 또 갖고 있어야지 보유가 되는 겁니까? 이제 1세대 1주택인데 현재 네. 이제 1세대 2주택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1.반이 이제 지분을 제가 이제 반을 갖고 와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내가 돼도 이러고 부모님이 이러고. 이제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지금까지 10년 살았던 집을 나중에 뒤에 팔더라도 그럼 2년을 또 더 살아야지만 양도소득세가 없는 건가요?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은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는 거고요. 1세대 그 일시적 2주택인 네네. 경우 네. 뒤에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또 주택임대 소득세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죠. 이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주택임대소득세라고 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주택 임대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죠? 이제 1세대 1주택의 경우 임대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1주택이라 할지라도 또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또 과세 대상이 되죠. 그럼 2주택자면은 2천만 원 이상이면은 과세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또 주택 임대 사업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잖아요. 예, 예. 주택 취득세란 어떤 건가요? 주택 취득세는 이제 그 취득을 할 때 주택을 취득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 하게 되면 이제 세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제 뭐 85평방미터 이하일 때, 그러니까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일 때 뭐 1%, 또 그 이상일 때는 또 뭐 2%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또 주택이 내가 4주택 이상일 때는 4%의 어떤 취득세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하면 그냥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고가 주택이나 또 3주택, 4주택 될 때는 또 세율이 또 달라져서 취득세가 좀 더 나오게 되죠. 네. 사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더 많은데 오늘 상담 전화가 많아서 그런지 다 못 다룬 게 있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모실 테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천 한국부동산 허영실 공인중개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